결혼 40년 차. 강상진은 66이 되었고 최미영은 63이 됐다. 사람들은 그 나이가 되면 부부 사이가 다 식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열정은 줄고 대화도 줄고 밤은 더 조용해진다. 하지만 상진은 몰랐다. 조용해졌던 밤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걸.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다. 미영은 등을 돌렸고 상진은 천장을 봤다. 둘 사이 이불은 하나였지만 공기는 오래전부터 따로였다. 상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며칠 전 우연히 본 광고 때문에 설치해둔 앱이 있었다. 수면 녹음 앱. 그냥 호기심이었다. 미영이 요즘 유난히 잠이 얕았고 새벽마다 뒤척였기 때문이다. 상진은 잠꼬대라도 하려나 싶었다. 그 정도면 웃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을 끄고 한참이 지났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어두움 속에서 들리는 건 숨뿐이었다. 그러다 미영의 숨이 먼저 달라졌다. 처음엔 아주 가늘게 떨렸다. 코끝이 살짝 막힌 사람처럼 숨이 막혔다가 새는 소리. 상진은 눈을 감은 채로도 알 수 있었다. 미영이 깊게 잠든 상태가 아니라는 걸. 미영은 이불 속에서 다리를 조금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작게. 그 움직임이 이상했다. 단순히 자세를 고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상진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괜히 침이 마르는 느낌. 그리고 상진의 아랫배가 묘하게 당겼다. 미영이 입술을 열었다. 응아. 그 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방이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들렸다. 미영이 낸 소리치고는 너무 낯설었다. 상진은 그대로 굳었다. 이 나이에 저 소리를 아내에게서 듣게 될 줄 몰랐다. 미영의 숨이 조금 더 가빠졌다.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이고 목이 젖어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다음 말이 흘러나왔다. 준혁아. 상진의 심장이 확 내려앉았다. 준혁. 상진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친척도 아니고 아들 친구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었다. 상진은 눈을 뜨고 싶었지만 참았다.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히 뒤척이면 이 모든 게 사라질까봐. 미영이 다시 속삭였다. 거기 그렇게 하면 나. 말끝이 흐려졌다. 숨이 먼저 터져 나왔다. 하. 그 숨은 확실히 달랐다. 미영이 평소에 내지 않던 숨. 상진이 예전 아주 젊었을 때 잠깐 들었던 숨. 그 기억이 상진의 몸을 자극했다. 상진은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참았다. 그런데도 아래쪽은 솔직했다. 단단해지고 있었다. 상진은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다. 아내가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도 자기 몸은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었다. 미영은 잠든 채로 허리를 아주 살짝 비틀었다. 이불이 밀렸다. 미영의 허벅지가 상진 쪽으로 조금 가까워졌다. 그 순간 상진의 숨이 확 흔들렸다. 허벅지의 온기가 이불 너머로 전해졌다. 미영이 다시 말했다. 준혁아 보고 싶었어. 그건 그냥 잠꼬대가 아니었다. 그리움이었다. 무의식이 튀어나온 고백이었다. 상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런데 몸은 반대로 뜨거워졌다. 상진은 속으로 욕을 했다. 미쳤냐고.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미영이 숨을 들이켤 때마다 상진은 그 숨을 따라 같이 숨을 삼켰다. 마치 미영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상진의 몸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미영은 잠든 채로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안 돼 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상진의 아래쪽이 더 단단해졌다. 상진은 이를 악물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상진은 깨달았다. 이 밤은 지나가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앱은 그 새벽 내내 미영의 숨과 목소리를 저장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미영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게 상진에게는 더 잔인했다. 미영은 일어나서 앞치마를 메고 밥을 하고 국을 끓였다. 마치 새벽에 다른 사람처럼 숨을 내쉬던 여자가 이 집에 없었던 것처럼. 상진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미영아. 응? 미영이 돌아봤다. 눈빛이 맑았다. 상진은 그 맑은 눈빛이 더 열받았다. 그리고 더 야하게 느껴졌다. 너 어제 새벽에 잠꼬대했어. 미영은 잠깐 멈칫했다. 내가? 이름 부르더라. 상진이 낮게 말했다. 준혁. 그 순간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아주 짧게. 하지만 상진은 그 짧음을 평생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봤다. 꿈이었겠지. 미영은 웃어 보였다. 아무 의미 없는데 왜 떨려? 상진이 끊어 말했다. 미영의 손끝이 밥그릇을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됐다. 상진은 그 손등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새벽에 미영의 떨리던 숨, 미영이 삼키던 소리, 이불 속에서 미영의 허벅지가 가까워지던 온기. 상진은 지금 미영의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다. 미영은 시선을 돌리며 물을 마셨다. 컵을 든 손이 흔들렸다. 상진은 그 흔들림을 보며 속이 더 뜨거워졌다. 미영아. 상진이 부르자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상진은 바로 그때 미영이 여전히 여자라는 걸 알아버렸다. 눈 밑 잔주름이 있어도 입술이 얇아져도 여전히 여자의 표정이 있었다. 상진이 조용히 말했다. 내 옆에서 다른 이름 부르면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나 가만 안 둬. 미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부끄러움도 아니었다. 그건 미영의 몸이 먼저 알아듣는 표정이었다. 미영은 입술을 달싹였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젖어 있었다. 상진은 그 젖은 목소리에 속이 뒤집혔다. 상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의 뒤로 갔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미영의 귀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어제 새벽에 상진이 말했다. 너 숨이 미쳤더라. 미영의 어깨가 확 떨렸다. 상진은 그 떨림이 너무 야해서 입술을 더 가까이 댔다. 미영은 등을 곧게 세웠다. 도망치지 못했다. 상진의 숨이 귀 뒤를 젖게 만들었다. 미영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진이 낮게 웃었다. 내가 너 숨 하나도 모르겠냐?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토해냈다. 하. 상진은 그 소리에 아랫배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이 집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다. 의심이 변질되고 있었다. 상진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준혁을 찾는 싸움이 아니다. 이건 미영을 다시 여자처럼 만들고 자기를 다시 남자처럼 만들고 싶은 싸움이었다. 그날부터 상진은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됐다. 그날부터 상진은 밤이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밤이 두려운데도 기다려졌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불편한 걸 피하고 싶은데 그 불편함이 동시에 자극이 될 때 상진은 스스로가 싫어졌다. 하지만 더 싫은 건 미영이었다. 미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았다.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TV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그 얼굴이 더 잔인했다. 그 얼굴 아래에 새벽의 미영이 숨겨져 있다는 걸 상진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상진은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머릿속이 자꾸 새벽으로 돌아갔다. 미영이 이름을 부르며 숨을 흘리던 장면. 이불 속에서 미영의 허벅지가 스치던 온기. 그때 미영이 낸 참을 수 없는 사람처럼 젖은 숨. 상진은 낮에도 자꾸 아래쪽이 뜨거워졌다. 수치스러웠다. 66이 돼서 이런 반응이라니. 하지만 이건 늙어서가 아니라 질투가 욕망을 깨웠기 때문이었다. 상진은 조용히 미영의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다. 대놓고 뒤지지 않았다. 아내가 눈치채면 더 숨을 테니까.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확인했다. 복지관 모임 시간, 수첩에 적힌 일정, 요즘 새로 생긴 통화 기록,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상진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미영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작은 파우치, 지갑, 카드 지갑,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상진이 그것을 펼치는 순간 속이 식었다. 박준혁, 그리고 전화번호. 상진은 손끝이 떨렸다. 그 종이는 마치 뜨거운 물건 같았다. 그 이름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 싸움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다. 상진은 종이를 접어 다시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진의 속은 차갑지 않았다. 뜨거웠다. 분노와 모멸감이 올라왔고 그와 동시에 아래쪽도 단단해졌다. 상진은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미친 새끼. 스스로를 욕하면서도 그 미친 감각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상진은 일부러 먼저 안방에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침대 위에 앉아 미영을 기다렸다. 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를 대충 묶었고 얼굴엔 로션 향이 은근하게 깔려 있었다. 상진은 그 향이 너무 야하게 느껴졌다. 40년을 맡아온 향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내 것이던 향이 아니라 누군가 스쳐간 여자 향처럼. 왜 먼저 들어왔어? 미영이 물었다. 상진은 대답 대신 미영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 미영이 가만히 멈췄다. 상진은 아주 낮게 말했다. 가방에 전화번호 있더라. 미영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그게 무슨... 박준혁. 상진이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 순간 미영의 무릎이 살짝 꺾였다. 바로 옆에 침대가 없었으면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진은 그 반응 하나로 미영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미영이 고개를 떨궜다. 당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거 어디서? 내가 바보냐? 상진이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흘렸다. 그 숨이 상진의 몸을 더 자극했다. 미영은 죄책감에 떠는 게 아니라 들켰다는 수치와 그 수치가 만드는 뜨거움에 떠는 것 같았다. 상진은 그 수치가 너무 미웠고 동시에 너무 야했다. 미영아. 상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나 오늘 참기 힘들다. 미영이 놀란 눈으로 상진을 봤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기대도 있었다. 그게 상진을 더 망가뜨렸다. 상진은 미영에게 다가갔다. 느렸다. 급하게 잡아채지 않았다. 그 느림이 더 잔인했다. 미영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못했다. 상진의 손이 미영의 손목을 잡았다. 이번엔 아침처럼 가볍지 않았다. 조금 더 단단하게 살이 눌릴 정도로. 미영이 숨을 들이켰다. 젖은 숨이 목에서 걸렸다. 아. 미영이 아주 작게 소리를 냈다. 상진은 그 소리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 소리, 상진이 미영 귀에 낮게 말했다. 준혁 앞에서도 냈냐?
미영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아니야. 그 부정이 너무 약했다. 부정이 아니라 애원 같았다. 상진은 미영을 침대에 앉혔다. 툭 밀어 앉힌 게 아니라 허리 뒤를 받치며 천천히. 미영의 허리가 침대 끝에 닿자 미영의 두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졌다가 당황해서 다시 모였다. 그 짧은 순간을 상진은 놓치지 않았다. 상진은 미영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눈 마주쳐. 상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미영은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너무 솔직했다. 40년 동안 참아온 여자의 눈빛. 수치와 갈증이 섞여 있는 눈빛. 상진은 그 눈빛을 보자 아랫배가 더 뜨거워졌다. 단단함이 더 선명해졌다. 상진은 미영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허벅지 바깥쪽. 살이 말랑하게 들어갔다. 미영이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상진은 손을 천천히 올렸다. 조금씩 허벅지를 타고 허리 쪽으로. 미영은 숨을 참고 있었고 참는 숨이 점점 떨림으로 바뀌었다. 미영아. 상진이 낮게 부르자 미영의 입술이 젖어 있었다. 나. 미영이 겨우 말했다. 나 그런 거 아니야. 상진은 웃었다. 미영을 비웃는 게 아니라 미영의 거짓말을 비웃는 웃음이었다. 너 새벽에 상진이 미영의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듯 말했다. 숨이 다 젖었더라. 미영의 몸이 확 떨렸다. 등이 활처럼 굽었다. 그 반응이 너무 적나라해서 상진은 미영의 허리를 꽉 잡았다. 하지 마.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를? 상진이 더 낮게 물었다. 미영은 대답을 못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상진은 그 얼굴이 좋았다. 수치스러우면서도 놓지 못하는 얼굴. 상진은 미영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미영의 입술을 아주 짧게 눌렀다. 키스라고 하기엔 짧고 확인이라고 하기엔 깊었다. 미영이 숨을 토해냈다. 하. 상진은 그 숨이 귀에 박혀 머리가 멍해졌다. 준혁 이름. 상진이 입술을 떼자마자 말했다. 내 앞에서 다시 부르면.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상진은 미영의 귀에 거의 씹어넣듯 속삭였다. 오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버릴 거야. 미영의 손이 상진의 팔을 꽉 잡았다. 말은 싫다면서 손은 놓지 못했다. 상진은 미영을 천천히 눕혔다. 침대 스프링이 아주 작게 울렸다. 미영은 이불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더 꼭 모았다. 그게 상진을 미치게 했다. 상진은 그 모아진 다리 사이로 미영의 긴장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상진의 몸은 단단해졌다. 미영아. 상진이 낮게 말했다. 나 지금 내가 너무 필요하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상진은 미영을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여자로 대했다. 오래 참아온 여자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남자처럼. 미영은 상진의 입술과 숨에 휘청거렸고 목덜미를 젖히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흘렸다. 하상진. 그 이름이 나오자 상진의 눈이 더 어두워졌다. 그래. 그렇게. 상진은 미영의 귀에 계속 속삭였다. 내 이름. 미영의 숨이 더 젖어갔다. 소리가 커졌다. 참는 숨이 터졌다. 그리고 그 순간 상진은 미영의 손가락이 자기 등을 긁어내리는 걸 느꼈다. 아. 미영이 낮게 울었다. 상진은 그 울음이 너무 좋았다. 욕망이 담긴 울음. 수치가 섞인 울음. 그날 밤 수면 녹음 앱은 전혀 다른 걸 저장했다.
준혁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아니라, 미영의 입에서 새어나온 상진의 이름과 참지 못하는 숨. 미영의 숨이 가라앉은 건 새벽이 다 돼서였다. 그런데 상진은 잠을 못 잤다. 미영이 상진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그 작은 소리들이 귀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내 이름. 그것만으로도 상진은 이상하게 이겼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김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진은 안다. 그건 준혁을 없앤 게 아니다. 그저 하룻밤 가린 것뿐이다. 아침 미영은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오래 봤다. 입술이 조금 부어 있었다. 목덜미에도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상진은 그 흔적을 보면서도 웃을 수가 없었다. 웃기엔 너무 뜨거웠다. 그리고 그 뜨거움 뒤에 준혁이 계속 붙어 다녔다. 미영은 부엌에서 밥을 했다. 그러다 상진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다. 그 피하는 눈빛이 상진의 속을 더 뒤집었다. 상진은 말없이 외출 준비를 했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거울을 봤다. 젊지 않은 얼굴인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눈빛이 살아있었다. 질투는 사람을 살린다더니 상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그가 간 곳은 요양병원이었다.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었다. 늙음이 쌓이는 곳, 숨이 느려지는 곳. 그런데 상진에게 이곳은 미영의 무의식과 연결된 장소였다. 박준혁 씨 계십니까? 상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다.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행정실에 계세요. 하고 방향을 알려줬다. 상진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운데 심장은 뜨거웠다. 마치 싸움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행정실 문 앞. 상진은 한 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 박준혁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머리는 가지런했고 안경 너머 눈빛이 차분했다. 늙었다기보다는 잘 늙은 남자. 그런 타입이었다. 상진은 그걸 보자마자 속이 더럽게 뜨거워졌다. 이런 남자면 미영이.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상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진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낯선 남자 앞에서도 상진은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박준혁 맞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만. 상진은 한 박자 쉬고 말했다. 최미영 아십니까? 준혁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하나로 상진은 확신했다. 아는군요. 준혁은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그게 더 치명적이었다. 준혁은 입술을 살짝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전 사람입니다. 상진은 그 말투에서 느꼈다. 끝난 사이의 말투가 아니라는 걸.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람 지금 내 아내입니다. 준혁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조용히 상진을 올려다봤다. 그러시군요. 그 말이 상진을 더 미치게 했다. 그러시군요. 마치 미영의 남편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 상진은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이없는 웃음.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상진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내 아내가 요즘 밤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더군요. 준혁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그게 정답이었다. 준혁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잔인하게, 더 깊게 찔렀다. 그럴 리 없는데. 그 이름 부르면서 숨이 졌더라. 준혁의 손이 책상 위에서 굳었다. 그 순간 상진은 알았다.
준혁도 상상하고 있다는 걸. 미영의 숨을, 미영의 목소리를. 상진은 그게 너무 역겨웠고 그 역겨움이 너무 자극적이었다. 상진은 몸을 곧게 세우며 말했다. 다시는 내 아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이름 앞으로 내 집에선 지워버릴 겁니다. 상진은 돌아섰다. 준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미영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진은 멈춰서서 고개만 돌렸다. 부탁? 상진은 웃었다. 내 아내를 왜 당신이 부탁해? 그리고 상진은 그대로 나왔다. 그날 밤 미영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상진은 미영이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여자는 본능으로 알아차린다. 오늘 하루 남편이 뭘 했는지. 식탁에서 상진이 물었다. 오늘 복지관 안 갔어? 미영은 밥그릇을 바라본 채 작게 말했다. 갈까 하다 말았어. 상진은 그 목소리에서 미영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상진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영 뒤로 가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미영이 숨을 들이켰다. 상진의 손이 미영의 어깨에 닿았다. 그 접촉 하나로 미영의 등이 떨렸다. 상진이 낮게 말했다. 오늘 준혁 만나고 왔다. 미영은 그대로 굳었다. 숨이 멈췄다. 당신. 미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상진은 미영의 귓가에 대고 더 낮게 말했다. 너무 궁금하더라. 내 옆에서 내가 누구 이름을 떠올리는지. 미영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미영의 목이 빨개졌다. 상진은 그걸 보며 속이 서늘해지면서도 뜨거워졌다. 미영아. 상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선택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뭘? 상진은 미영의 턱을 손끝으로 들어 올렸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름. 내가 젖어가는 이유. 미영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 물기는 죄책감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수치와 갈증이었다. 미영은 울듯이 말했다. 당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상진은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이다. 특히 늙어서 더 그렇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지니까. 상진은 미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안방. 미영은 거부하지 못했다. 그저 숨이 흔들렸고 발걸음이 무거운데도 따라갔다. 방 안.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기. 상진은 미영을 벽 쪽으로 세웠다. 미영의 등 뒤로 다가가 입술을 목덜미에 닿을 듯 말 듯 붙였다. 미영이 몸을 떨었다. 상진이 속삭였다. 오늘은 준혁을 생각할 틈 없게 할 거야. 미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진은 미영의 허리를 잡고 천천히 끌어안았다. 미영의 엉덩이가 상진 쪽으로 밀착되었다. 그 밀착이 너무 적나라해서 상진의 숨이 거칠어졌다. 상진은 미영의 귓가에 계속 말했다. 말해. 누구 생각했는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지금 누구 원하는지. 미영은 견디지 못하고 상진의 팔을 꽉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상진아. 미영이 낮게 불렀다. 상진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더 깊이 미영을 붙잡았다. 더 가까이, 더 오래. 미영의 숨이 점점 젖어갔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진은 그 소리를 듣고 마치 복수처럼 더 단단하게 미영을 몰아붙였다. 그래. 내 이름. 그렇게 불러. 미영은 결국 상진의 이름만 반복하게 됐다. 그 밤은 길었다. 40년 동안 쌓였던 침묵이 숨으로 바뀌는 밤이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미영은 상진 품에 안겨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상진은 미영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다. 손끝에 땀이 묻었다. 미영의 체온이 여전히 뜨거웠다. 상진은 그 뜨거움이 이상했다. 불륜 같은 뜨거움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부부의 뜨거움이었다. 상진은 미영의 귓가에 물었다. 준혁이, 너한테 뭐였어? 미영은 한참 말이 없었다. 숨이 가라앉는 동안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미영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몰랐어. 상진이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의 눈이 젖어 있었다. 미영은 낮게 이어 말했다. 당신이 날 여자로 안 봐주는 줄 알았어. 40년 동안 내가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남은 줄 알았어. 상진은 미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다. 미영은 계속 말했다. 준혁은 그냥 내 젊은 날이었어. 상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럼 사랑이었냐? 미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랑이면. 미영이 상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앞에서 이러지도 못해. 그 말이 상진을 멈추게 했다. 미영은 상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 당신이 다시 날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남자로. 상진은 미영의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뜨거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깊었다. 상진은 속삭였다. 미영아, 너 앞으로 다른 이름 부르지 마. 미영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또 야했다. 부끄러움 섞인 웃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미영이 낮게 말했다. 나 다른 생각 못해. 상진은 그 말에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다. 그날 새벽 상진은 수면 녹음 앱을 켰다. 그리고 파일을 삭제했다. 준혁이 들어있는 파일도 미영의 흔들리는 숨이 담긴 파일도 증거를 지우면서 상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이긴 거다. 그런데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상진은 이상한 걸 봤다. 녹음된 파일 이름 옆에 미영이 중얼거린 문장이 자동 텍스트로 남아 있었다. 짧은 한 줄. 미안해 준혁아. 상진의 손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그 문장은 상진이 듣지 못한 새벽의 조각이었다. 상진은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미영은 잠든 얼굴로 상진의 팔을 끌어안고 있었다. 따뜻했다. 사람 냄새가 났다. 상진은 미영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내 품에서 자잖아. 사랑은 원래 깨끗하지 않다. 특히 늙은 사랑은 더 그렇다. 추억과 상처와 욕망이 뒤엉켜 지저분해지기 쉬운 사랑. 하지만 상진은 안다. 그 지저분함이야말로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날 이후 미영은 잠꼬대를 하지 않았다. 대신 밤이 오면 미영은 조용히 상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 하나로 상진은 알 수 있었다. 준혁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상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40년 차 부부의 밤은 끝난 게 아니었다. 늦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밤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계속 이어질 밤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